말을 막기 네. 위해서 현장 막정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네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뒤집힌 마우스님, 헬마우스 동생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윤한 면담 이후. 네, 아까 이어오던 얘기를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취재하느라고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좀 7분 정도 늦었는데요. 그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내부가 매우 복잡하고 전화 통화하면 일보가 한숨이에요. 한숨.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81분 동안 네. 이제 회담인지 면담인지 독대는 확실히 아니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는 확실히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받아들일 태세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 대표 측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길게 말해봐야 방법은 없다. 더 말해서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제 어깨를 딱 얹고 이렇게 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저는 네.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웠는데 이렇게 하는 태도는 참 잔인했다. 대통령 윤석열 정말 잔인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 정도 잔인하대요. 검사들이 원래 그렇다. 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말이야, 나한테 뭐, 네가 뭔데, 이준석 대표 표현대로 네가 뭔데 뭐 이런 컨셉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대화의 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차갑고 냉랭했다. 그래서 뭔가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내가 준비해 간 거 말하고 그래 뭐 얘기하고 주장과 반론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라인 8명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맞아요. 네. 이 사람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직접 얘기해. 사실을 적시해.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듯 만난 거죠. 이쪽에서는 명단을 얘기를 했고 의혹을 가져오니까. 그렇죠. 네. 명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라. 소상히 적어오라고. 그렇죠. 네. 소상히 적어와라. 네. 뭐가 문제인지를 적어와라.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고 공감도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그 8명의 명단에 대하여 전행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8호입니다. 유공과 명나라 시대 간신 8호.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한 갈등이 해결되거나 해소될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동훈 측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네. 한동훈 측에서는 실제로 어제 대통령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몇 가지를 적어간 것은 맞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한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일성이 뭐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은 들은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소위 이제 칩거 비슷하게 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불쾌한 거는 추경호를 불렀다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네. 추경호를 불렀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 저작거리 용어를 옮길 수 없는데 사실상 이거는 작정하고 모욕 주기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도저히 거기서 추경호가 왜 나와? 약간 이런 아니 컨셉이더라고요. 오늘 아까 그 신지호 전략계 네. 부총장이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 CBS 라디오가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이제 그 만나러 가기 전에 당 회의를 하자 지도부 회의를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듣고 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러 가는 자리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여야 간의 협상 세트로 돼 있잖아요. 그 문제랑 인권대사 임명 문제랑 네네네. 그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녁 때 만찬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늘한 거지 그 상황 네. 자체가. 예. 이건 완전히 무너졌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지휘의 권위가 무너졌어. 실제로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규탄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세상에 대표가 계속 독대 얘기를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독대 호소인 예, 계속 독대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해서 3자 회동으로 한 거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추경호랑 저녁 약속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이거는 대놓고 물을
준 거 아니냐, 물 먹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10월 30일 이전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거부터는 뉴스입니다. 10월 30일이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100일이어서 기자회견을 아마 할 텐데 이날 작심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야, 취임 100일 메시지가 그래서 자기 보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헤어질 결심 했는데 이제는 헤어질 용단. 네, 용단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하고 깃발을 들었을 때 친윤계가 다수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한동훈 깃발로 모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그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친윤계 쪽에서는 별 의미 없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친한계 쪽에서는 이제 특검 가능성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시즌 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을 국민의힘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은 막고 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뜻인데 그게 어려운 방향으로 귀착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단독은 이건데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도 안 들었을 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안 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그 주요 당직자가 해준 얘기인데요. 입원 격리 얘기가 나온대요. 응? 입원 격리? 입원시켜서 격리한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섭식장애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다른 국민의힘 친한계 쪽에서도 확인을 해주는데 비슷한 현상이 지난 1월에도 있었잖아요. 뭐 몸무게가 30몇 킬로로 빠지고 그거는 김대남 씨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배우 이선균 파문 때인데 이선균 씨의 예를 들면서 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잘 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이미 지쳐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 있고 이제 뭐 공개 활동 안 할 거고 이미 자제하고 있다. 이미 자제하고 있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취재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라 세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화답을 한 셈인데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서도 간신들을 탄핵할 때는 반드시 절차가 그 탄핵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걸 올리면은 황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들을 많이 임명한 이유가 실제로는 그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저 말을 듣고 이제 대통령이 순순히 자르게 되면은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절하게 이제 한직으로 밀어내면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내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원래 권력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잘라라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게 우리가 노태우 때 50비리 청문회 하면서 오적을 잘라야 협상에 응한다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실제 자른다고. 그때는 주로 광주의 주범들이었다고. 그때 출동시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이렇게 명확했거든. 뭔가 명확했다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엔 어설프게 접근한 거예요. 굉장히 어설프게 접근을 했어. 이렇게 뭘 갖다가 뿌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 자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듣는 사람은 부해가 치미는 거지. 그래서 그거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적어내라는 건 맞는 얘기야 사실은. 대통령 얘기 중에서. 그렇지. 이거 공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사조직이 뭐 조폭이라면은 그냥 쉬운데 이게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윤 대통령 말이 맞아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너무 어설펐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임용 과정에서라든가 또는 이런 데서 어떤 대통령 보좌를
조금 더 어떤 그 일신을 하기 위해서 물갈이를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논리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 이게 책사 같거든. 그래서 이제 거북하지만 듣고 이렇게 설득도 되고 이럴 건데 그냥 질러댄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조금 문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대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계산이 이미 첫 마디 끊을 때부터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저기 뭐 특검에 대해서 야당 입장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어설픈 협박을 하는데 넌 몇 표 되냐? 까놓고 얘기해서 너 몇 표인데 현역 의원 중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총대 메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옛날에 배현진 의원 저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한테 환승했죠. 윤핵관하고 빠이빠이하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숨었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뭐 장동혁 사무총장 정도? 근데 그건 당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내가 보니까 진정성이 안 보여요. 남은 건 전부 원외예요. 저기 신지호, 그다음에 저 김종혁. 그 사람들이 무슨 표가 됩니까? 그러니까 니들 원외에서 뭐 와글와글 한다는 소문은 내가 듣고 아는데 딱 보니까 저기 내가 또 관저에 전부 집합 이러면은 다 모여. 어디에서 대들라고 그래. 몇 표 되지도 않는 대표가. 그래서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갖다가 정확히 보고서 한동훈식으로 이걸 어떻게 공략할까 전략을 짜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뻔히 다 들여다보이고 수가 견적 보이게 했기 다 때문에. 나오는데 예.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은 뭐 무슨 수로 이걸 넘어서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손님으로 가는 건데 대통령실의 응대는 사실은 예상 바뀌긴 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나토 사무총장 통화라든가 네. 영국의 외교부 장관 뭐 이렇게 대면이 있었다고는 하던데 예정 시간보다 무려 20분. 24분 늦은 4시 54분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차담에 앞서가지고 이제 잔디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10분 산책을 정도. 했다는 건데 네. 그 태도를 공개를 했는데 네.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그 격식에 맞게 대접했는지를 따진다는 건 차려는 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까 장윤선 선생님 말한 대로 원탁 테이블을 좀 만들어 달라. 상하 없이 대등하게 그렇죠. 하지 이런 예, 얘기였던 예. 것 같은데 정말로 긴 사각 테이블을 준비했고 예. 테이블 위에 테이블 뽀 같은 것도 없더라고.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로 콜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놓고 한 건데 그것도 앉은 대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고 한동훈 대표 좌편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는데 그것도 모습이 굉장히 기이하던데요. 예. 그래서 박균택 의원은 흡사 이것은 독대도 아니고 면담도 아니고 이것은 면접이다. 면접관이다. 면접이다. 윤 대통령이 훈육관에 면접관이 가까운 돼가지고 훈육관. 예, 훈육관. 예. 네.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 매우 그 부적절한 거죠.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전에 국회의장이 그 여야 혹은 또 대통령 자리 배치할 때도 그 의자 자리 배치가 상당히 예민한 엄청 거거든요. 신경 쓰거든요. 굉장히 신경 어떻게 네. 자리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 사진이 전달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앉는 것도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그 사진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모든 조간 신문에 그러니까요. 그 사진이 예.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는 그거죠. 너는 나의 부하야. 어따 대고 그리고 지금 뭐 당대표 됐다고 해서 뭐 우리가 파트너 또는 동등하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주놈이 내가 꾸짖지 마. 아니.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옆에 정진석이 앉아 있다는 데서 그것도 이미 이상해. 그림이 나오는데 정진석 실장이 누굽니까? 과거에 이준석 쳐낼 때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을 제거하고 이준석이 제거되면서 이제 김종인도 영영 남남이 됐고 이 당을 자칫 개혁 보수로 넘어갈 뻔한 당을 완전히 돌려버렸죠. 수구 보수고 예. 돌려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이준석 제거의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한테 붙어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는 뻔한 겁니다. 저기 한동훈 나쁜 놈, 이준석 나쁜 놈, 그 다음에 저기 그 뭐 여사 뭐 의혹 그런 허무맹랑한 국회다 양아치 시정 잡배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저 자리 간 거라고. 응? 그랬던 사람이 딱 옆에 붙어서 목에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미 여기 그 대통령실은
이제 이 구조화된 황광 카르텔이다. 이 황광 카르텔 조합으로 결성된 어떤 그 권력의 네. 이제 속성이 강화됐다. 이거는 이제는 저기 외부의 몇 마디 말로서 바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렇게 어설프게 접근해 가지고 튕겨져 나오는 거 뻔한 거고 가면 갈수록 모욕감을 느끼는 거라. 이제는 실존적 고민이 시작됐어. 네. 나란 무엇인가? 실존적 고민의 단계로 지금 간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고 이게 피하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당정이 뭐 일체라고 하니까 피하 구분을 하자는 건 아닌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한동훈 대표 옆에 앉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하는 동급이에요. 동격이라서 두 부하는 사람이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고 네. 너희들은 나의 부하인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든 한동훈 대표든 이런 거죠. 법무부 장관 누가 시켜줬어? 당대표 누가 만들어줬어? 나한테 똑바로 눈 뜨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자리 배치는 그렇게 할 수 네. 없습니다. 대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면담을 할 때는 뭐 라운드 테이블을 놓고 양쪽에 자리를 배치해서 이렇게 투샷을 잡지 이렇게 맞아요. 야단 맞는 컨셉으로 하진 않아요. 이재명 대표 불렀을 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사진은. 그렇게 했었죠. 네.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존중과 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테이블이 그게 뭡니까? 대통령실에 손바닥만한 테이블 놓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그 넓은 방에서 제가 보기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풍채가 크시잖아요. 그에 비해서 상당히 그 스몰하다. 모든 접대가 상당히 그렇다. 오늘은 그래도 길었어요. 네. 어제는 테이블은 굉장히 길었으나 매우 좁다. 아 너무 예. 좁아서 비서실장이 앞에 앉은 거였나? 난 저 장소는 일단은 어떤 저 지나갔다 한번 만나는 정도지 당 대표 찾아와서 만나는 장소는 아니죠. 물론 산책은 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뭐 그리고 81분도 사실은 작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양을 아주 더럽게 꾸며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건 완전히 그냥 맛을 배렸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정말 문제는 국민의힘의 기층 당원들이라고 봐요. 누굴 지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네. 압도적으로 저기 미래 권력은 한동훈이라고 믿고 밀어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윤 대통령은 저러지. 이거 나는 영남 민심이 제일 걱정인데 그래서 누구 실제로 어디를 쳐다봐야 돼? 이번에 그 부산 금정의 민심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해봐라라고 해서 60%의 지지율을 만들어준 맞아요. 네. 거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막판에 4시간 동안 뚜벅이 유세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원과 뭐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하고 그만 싸워.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해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도대체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미 끝났다. 윤한 갈등은 이제 끝났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어질 용단, 이제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네.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명태균 의혹의 김대남 녹취록의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그냥 다 괜찮다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은 여당 너희들 내 편에서 같이 싸워줘. 그리고 그게 우리 정부를 살리는 그 길이고 보수가 사는 길이야라고 웅변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가지 특검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네.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나 이거 걸고 당대표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걸 어떻게 특검을 안 합니까? 이 와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도 장례식 얘기가 나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한동훈 대표도 검찰 출신이고 수사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패밀리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반 투자자라서 이 사람은 기소하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보더라도 중수청을 내걸었던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중수청을 설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싸우는 각인데 그 결심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 네.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에 검찰 내에서도 장례식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문정 부장검사가 이문정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부장검사가. 한 상황인데 그 기본적으로 오늘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네, 중앙일보에 중앙일보 이제 칼럼. 시평을 썼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함을 공감하지 못한 채 위기 무슨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진단이 지금 보수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견 학자를 통해서도 나오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칼럼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조선동화에서는 뭐 진즉부터 그런 칼럼이 하도 많이 나와서 네.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강원택 교수는 정치적인 발언을 잘 안 하시는 근데 원래 안 분이에요.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원래 거예요. 예. 제도주의자입니다. 맞아요. 의회주의자.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라는 거는 이제 어느덧 벌써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 진보도 아닌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진단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간신 그 황강 그룹들이 모든 어떤 방탄을 다 해놓는 구조로 권력이 한번 이렇게 구조화가 되고 나니까 네. 이거는 웬만한 충격 아니면 수정이 어려워요. 안 들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하나마나 한 얘기들이 전부 돼버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진짜 보수를 살리고 싶으면 자기를 던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은 대통령한테 대한 충정으로 얘기했는데 핀잔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 이제는. 나는 10월 30일. 나는 대통령한테 13일 내가 동안 간 한동훈 담아. 거는 나는 충정으로 간 거지. 내가 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나 그런데 책임 없다면 그런데 안 간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간 거다. 이걸 확실하게 해놓고 근데 결과는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나 실망을 드렸다. 이런 책임이 나의 정치적 한계인가? 이제는 자문하고 여러분한테 신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자기 비전 나는 보수와 쇄신하고 혁신하고 완전히 정부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모든 상처를 도려내야 우리가 산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왜 여기 대표를 하겠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핀잔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뭘 혁신하겠다든가 네. 쇄신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자기 목소리가 나와야 돼 이제는 자기 목소리. 한동훈 대표가 김종대 의원님 반만 좀 닮았으면 충분히 그럴 텐데 제가 오늘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느끼는 감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자신이 없어요. 뭐가 자신이 없냐면 한동훈 대표가 꺼내놓을 첫 번째 일성이 뭔지 우리도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러면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 내가 갔는데 세상에 밥은 추경호랑 먹고 나는 제로콜라 한 잔 주고 회담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정말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자 이제 동지들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테니 당신들 따르라. 예. 그렇죠. 당신들 세력을 규합해서 앞으로 갑시다. 해서 10월 30일 날 내가 취임 100일일 때 세게 발언을 할 테니 여러분들 의견을 좀 모아주십시오. 우리 세게 좀 한번 나아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상황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딱 문 닫아 걸고 혼자 고민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우리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치가. 네. 아마도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 참에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파급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막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10월 30일 날 빵 빵! 터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내가 되는 거다. 정치적 미소품 한 가지 때문에. 일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난 이 정권에 말이요. 내가 국민의힘에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옛날에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이었죠. 96년인가 7년인가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사회를 정동영 의원이 봤어. 초선이. 그래서 미리 가 있었다고. 행사 준비를 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다 네. 숙달을 하려고 가 있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들어오시는겨. 그러면서 이렇게 손 흔들며 들어서 보자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일정을 잘못 알고 성당에서 나왔는데 시간이 남는데 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때 팻말이 그래서 그럼 차나 한잔 하시죠 해서 둘이 앉아 30분간 차를 안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어이, 정치라는 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겪어보면 내가 뭐 민주화에 앞장서고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군사 정권 때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권력자 만나서 직언하는 거였다. 아. 그 저기 저 청와대 들어가서 그때 뭐 전두환 노태우였겠지. 그랬겠죠. 네. 그거 남들은 쉬워 보여도 나 기도 단단히 하고 갔어. 아니 그런 성인 같은 분도 어. 성인 군자도 그러니까. 네. 아, 뭐 양심수 석방하고 네. 학생들 석방하고 말이죠. 이런 민주화 조치 좀 하십시오. 이 말 하려고 이틀간 마음을 다스렸다. 권력자한테 직언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네. 여기 정동영 의원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실 건데 보면은 권력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데 마음 단단히 먹고 해라. 마음 단단히 먹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한동훈 근데- 대표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근데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영상 편지하나 띄워드릴까요? 네, 영상 편지 하나. 아니 뭐 영상 편지까지 듣죠. 근데 훗날 정동영 의원이 이걸 털어놓으면서 네. 그 한마디가 초선 때 자기한테 가장 값진 보석이었다.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쇄신파 돼가지고 왜 정동영, 그 김근태, 노무현 뭐 이런 쇄신파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김대중 총재한테 정면으로 대들었어. 그러니까 권노갑 퇴진을 외친 거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사실은 저기 권노갑 퇴진 얘기를 하긴 했대. 청와대 가서. 그런데 조그맣게 했대. 근데 나왔는데 어떤 놈이 언론에 이걸 꼬실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온 취재가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보좌관이 그 있어 정기남이라고 그 네, 알아요, 정치평론가. 저도입니다. 예. 그 정기남? 정기남이가 저기 의원님 저 빨리 들어오셔야겠는데 회관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기자들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왜 모였어?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이 회관에서 얘기한다고 기자들 몇 명 모이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의원회관에 도착했는데 나 저 딴 데 가야 아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제 딴 데 나가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의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10바퀴를 오르내리겠대. 내리질 고민돼서, 못하고 너무 고민돼서. 내리질 못하고 야. 그러다가 이제 보좌관하고 의원실로 들어갔어. 네.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 그럴 때 의원실이 좁은데 당사로 옮겨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전부 안 됩니다 해서 욕이 그냥 한볼때기 여기서 얘기하셔. 이래가지고 카메라가 다 비치니 그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쇄신 발언을 했다. 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깔딱고개를 넘는 게 정치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후에 보니까 강화도의 재보선 승전지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결국은 또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말을 했는데 네. 이 말이 또 어땠냐? 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네. 아직 이제 30일까지 네. 8일이 남았기 때문에 8일이 남았어요. 그게 네. 그 정동영 의원이 결정적 분기점에 선 그때야. 네. 네. 만약에 그때 의원회관에 안 들어가고 도망갔으면은 쇄신파는 그냥 대표적인 또 하나의 배현진이 됐을 거야. 그게 운명을 가른 거야. 운명을.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는 저 정도 얘기는 난 이해가 가요. 네. 못할 만한 건 아니죠. 예.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 뭐 아까 뭐 10월 30일 얘기하던데 여기에서 일단은 그 권노갑 퇴진을 얘기했던 그 옛날에 선배들의 쇄신파가 어떻게 했는지 좀 돌아보고 그 멘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좀 나 같은 사람 얘기를 들으라는 거야. 이거. 근데 어? 지금 굉장히 그 낭만적인 로맨틱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윤석열 대통령 처지만큼이나 공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선출되자마자 김옥균 프로젝트 나왔어요. 맞아요. 바로 그런 얘기 3일 돌았어요. 천하로 끝날 네. 거다라고 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주었는데 그 알고 봤더니 3일 천하가 아니라 석 달 천하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친윤계에서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도권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데 서울교육감 선거 졌으니까 당신 물러나라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궁색한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당내에 기반이 없고 대통령부터 한동훈 불러놓고 밥은 추경호랑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큰
겁니다. 봐봐, 지금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중심은 한동훈이 아니라 추경호야. 친윤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란 말이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입지를 더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가 결기 있게 나가면 매우 좋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처지는 쫓겨날 운명이다. 예, 쫓겨날 수도 있다. 10월 30일 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네. 바람 앞에선 등불인 신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발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 새를 모으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막 술도 많이 드시고 호쾌하고 우 몰고 다니면서 그렇죠. 우 예. 몰고 야 엉아가 형이 해줄게 이러면서 몰고 다니는데 한 대표는 그런 네. 캐릭터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그 국민의힘 주변에선 나옵니다. 전 못한다고 네. 봐요. 쉽지 않다. 예. 아니 뭐 기자회견 하더라도 하나만 한 얘기. 음. 뭐 또 민심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제방 3방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딱 한동훈의 그릇은 나는 전부터 저번 주부터 방송했어요. 이 유난 그 회동 차담이 있고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리막길 거들 거다. 내리막길을 걸을 거다. 예. 다시는 올라가지 못할 거다. 그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요 며칠 시간은 남아 있긴 한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겠냐? 하겠냐?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가는 거고 그중에 좁혀서 안건을 얘기하자면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그 의원들이 아까 안 모인다고 하셨는데 박정훈 의원이 의외로 굉장히 지금 전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기를 그 혹시 아마도 이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 정확하게 이렇게 명명한 건 아니지만 특검법에 대해서도 약간 시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친한계에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 친한계에서는 이미 이제 얘기를 했죠. 이를테면 지금 3대 요구를 받지 않을 경우에 특검이 통과될까 걱정이다라고 그 김종혁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신지호 전략부총장 그리고 이제 박정훈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세를 강화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취재해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명태균 맞아, 문제예요. 너무 많이 많은 사람들이 예, 명태균과 관련돼서 연루된 자가 여야 불문하고 지금 27명 플러스 알파라는 거거든요. 러프하게 나온 그렇죠. 사람들만.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부표 찍을 수 있습니다. 예, 명태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문제를 민주당이 넣은 건 실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별건으로 해서 이 밖에 뭐 수사에서 나오는 사안에 대하여 더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넣어서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면 뭐 등 이런 걸 넣어서 넘어간다거나 했더라면 명태균 의혹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명징하게 딱 명태균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졌다. 이게 더 패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전략통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 생각이냐 했더니 그러면 지우면 되지. 아니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근데 조정하면 된다. 만나서 협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지금 말이죠. 이 어떤 특검이 있어 놓으니까 정치가 좀 왜곡되는 측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당의 일단 세 표를 그래도 특검의 그 울타리 안에 놓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지금 석연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거의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검에는 같이 가야 될 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했는데 민주당도 생각을 달리 먹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을 192석 안에 바운더리에 넣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100분 토론 때 거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명태균 씨 측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제 주류 담론이 어떤 거냐면 명태균 씨의 전언을 강혜경 씨가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전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트리거라고 할 만한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육성
네. 음성이 나온다거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음성이 있다거나 딱 떨어지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강혜경 씨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이 있거나 말거나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장님의 주술사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판국에 아니 육성 파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민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민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에서 을 꼭 배려하면서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한동훈 쪽에서 이탈표들의 실체가 더 그렇죠. 드러나면 네. 그 속도는 빨라지고 맞습니다. 논리적 접근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아직 불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부산의 그 금정구 선거 때문에 이번에 그 북한 이슈 많이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거의 대응을 안 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민주당이 보면은 국정감사에서 북한 이슈에 대해 가지고 별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배후의 복선들이 몇 개가 깔려 있는데 강혜경 씨를 얻은 거는 큰 전략 자산을 얻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한 2주 전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10월 초에 네. 국감 시작될 때 다들 뭐라 그랬어? 한 건 터진다. 뭐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뭐 녹취록 있는 거 못 꺼내놓는다. 국감에선 터질 거다. 그러면서 김건희 국감이 될 거라고 오만 군데 해가지고 뭐 물론 김건희 국감을 한 건 사실인데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거의 나온 게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건 뭐 유튜브만도 못하네. 이런 어떤 그 평가들이 나올 시점에 강혜경 씨가 나타난 거예요. 네, 증인 출석해서 네, 그렇지. 소상하게 말함으로써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 11월 2일 날 또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선이 그리로 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강혜경 씨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메시지와 담론 구조로 이 국정감사의 서전을 장식하게 됐다.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성과인데 이건 국회가 한 게 아니라 유튜브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 연락이 나왔고, 와서 네. 출연을 본인이 맞아요. 하겠다고 네. 했고 거기서 법률 지원도 하고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가. 변호사 하고 계시고 네,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쭉 해오면은 이거는 국정감사도 이거 시민이 만든 국정감사입니다. 그거는 네.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이런 면에서 11월에 어떤 민주당이 이렇게 흔들리는 권력을 보면서 하나의 판을 짤 수 있는 이런 네. 세밀한 준비들 이제는 하셔야 되고 이제 올해를 아무 일 없이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게 이제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거 이런 것들 좀 귀담아 들으시죠. 네.